어디서 퀴퀴한 땀 냄새가 난다 했더니 할아버지였어요. 여긴 어르신 같은 분이 구경하러 오는 데 아닙니다. 당장 안 나가요? 번쩍이는 외제차 매장 한복판. 젊은 딜러가 박 노인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70평생 건설 현장에서 뼈가 굵은 박 노인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힘에 아스팔트 위로 꼴사납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낡은 등산복은 흙먼지로 뒤덮였고 옆에서 구경하던 손님들은 주제도 모르고 여길 왜 오냐며 낄낄대며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박 노인이 메고 있는 그 낡은 배낭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가 돌아서서 향하는 옆 매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세상이 뒤집히는 압도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억울한 사연을 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박 노인은 아스팔트를 짚어 까진 손바닥을 털어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실 박 노인은 오늘 이 매장에서 가장 비싼 차 3대를 현찰로 살 계획을 세우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는 무릎이 다 망가진 아내에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편안한 차를 선물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런 박 노인에게 딜러는 소금을 뿌리며 외쳤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구걸질이야. 저기 중고차 시장이나 가보쇼. 딜러는 승리감에 도취한 듯 유리문을 쾅 닫으며 안쪽에서 잠금 장치를 걸어버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박 노인은 낮게 은조렸습니다. 그래, 자네들은 오늘 사람을 아주 잘못 건드렸어. 박 노인은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겨 바로 옆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그 딜러가 저기 가서 구걸이나 하라며 조롱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문을 여는 순간 박 노인의 인생을, 그리고 이 매장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앞선 매장보다 훨씬 더 비싸고 화려한 대한민국 1%만 탄다는 최고급 브랜드 전시장입니다. 낡은 등산복 차림의 박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전시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다가오길 꺼렸고 몇몇은 대놓고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서류 정리를 하던 앳된 얼굴의 신입 딜러 한 명이 박 노인에게 달려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야 가지마. 냄새나라며 옷소매를 붙잡았지만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박 노인 앞에 서서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밖이 많이 덥죠? 일단 시원한 차 한 잔 드시면서 땀 좀 식히시겠습니까? 청년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박 노인의 굳어있던 마음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시와 멸시만 당하던 박 노인에게 처음으로 건네진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청년이 안내한 푹신한 소파에 앉아 그가 건네는 물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나? 저 옆집에서는 나를 거지 취급하며 쫓아냈는데 말이야. 청년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평생 밖에서 일하셔서 늘 등산복을 입고 다니십니다. 겉모습이 어떠시든 제 매장을 찾아주신 소중한 손님이신데 당연히 예의를 갖춰야죠. 혹시 보고 싶으신 모델이 있으십니까? 그 말에 박 노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어깨에 메고 있던 낡고 때 묻은 배낭을 테이블 위에 툭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지퍼가 열리는 순간 청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배낭 안에는 신문지에 겹겹이 쌓인 현금, 뭉치와 함께 일반인은 구경조차 할 수 없다는 VVIP 전용 블랙카드가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네, 오늘 운이 아주 좋구먼. 저기 서 있는 검정 세단하고 저쪽 SUV, 그리고 전시장에 있는 제일 비싼 모델까지 해서 총 3대. 지금 바로 결제하겠네. 전부 현찰로 말이야. 박 노인의 입에서 나온 상상 초월의 발언에 매장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비웃던 직원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고 소식을 들은 지점장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사무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의 반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참 쉽게도 말을 내뱉습니다. 낡은 등산복에 흙먼지 묻은 신발을 신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까지 낡은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사실 박 노인이 오늘 입고 나간 그 등산복은 남들에게는 버려야 할 헌 옷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훈장이었습니다. 박 노인의 삶은 척박한 땅 위에 홀로 세워진 외로운 나무와 같았습니다. 40년 전 그는 단돈 몇만 원을 들고 상경에 공사판을 전전하던 막노동꾼이었습니다. 남들 잘 때 못 자고 남들 먹을 때 덜 먹으며 오로지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굳은 살로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겨울이면 갈라진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아픈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고단한 몸을 뉘었을 때 자신을 믿고 잠든 아내와 자식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그 시절 아내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시장통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손이 퉁퉁 붓도록 일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몸에서 가실 날이 없었지만 아내는 오히려 남편의 길을 살려주겠다며 시장에서 산 낡은 등산복 한 벌을 건넸습니다. 당신 현장에서 일할 때 옷이 편해야지. 이거 튼튼하고 질기다니까 오래 입을 수 있을 거야. 그때 아내가 사준 그 등산복이 박 노인에게는 행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나가는 날이면 일감이 끊이지 않았고 조금씩 모은 돈으로 작은 빌라를 사고 나중에는 번듯한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노인은 자수성가하여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된 지금도 그 시절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정장을 몇 벌이나 선물 받아도 그의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은 늘 아내가 사준 그 낡고 편안한 등산복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거든. 내가 땀 흘려 일하던 그 시절을 잊으면 사람은 금방 변하는 법이야. 박 노인은 늘 그렇게 말하며 검소한 생활을 고집해왔습니다. 그런 박 노인에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자신을 위해 헌신한 아내의 칠순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평소 무릎이 좋지 않아 조금만 걸어도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여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좋은 차 한 번만 태워줘. 수십 년 전 지나가는 외제차를 보며 아내가 무심코 던졌던 그 한마디가 박 노인의 가슴 속에는 평생의 비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 노인은 오늘 큰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아껴두었던 쌈짓돈과 건물 임대료를 모아 아내에게 줄 최고의 선물과 함께 고생하는 아들을 위한 차까지 한꺼번에 장만하려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산을 타던 그 시절이 떠올라 가장 아끼는 등산복을 챙겨 입고 나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레는 마음을 안고 찾아간 매장에서 그는 손잡벌되는 딜러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어르신, 여기는 할아버지 같은 분이 들어올 곳이 아닙니다. 딜러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박 노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박 노인은 자신이 무시당한 것보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그 옷을 선물했던 아내의 정성까지 짓밟힌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돈 많은 노인이 화풀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박 노인에게는 무너진 인격과 소중한 추억을 되찾아야 하는 절박한 싸움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옆 매장의 소파에 앉아 신입 딜러가 내온 차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자 억눌려 있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이복의 청년. 자네는 내가 왜 이 옷을 입고 다니는지 궁금하지 않나? 박 노인이 묻자 청년 딜러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옷은 그저 몸을 감싸는 도구일 뿐입니다. 어르신의 눈빛을 보니 정말 단단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스럽습니다. 그 청년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박 노인의 닫혔던 마음을 완전히 열어버렸습니다. 사실 박 노인이 이곳 매장에 들어왔을 때 다른 직원들은 코를 막거나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심지어 어떤 직원은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상한 노인네가 들어왔으니 빨리 내보내야겠다며 수군거리기도 했죠. 하지만 오직 이 청년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박 노인을 돈 있는 자산가로 봐준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인간으로서 예의를 다해 대했습니다. 박 노인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준 이 청년에게, 그리고 자신을 쓰레기 취급했던 저 옆집 사람들에게 진짜 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박 노인은 낡은 배낭의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문지로 꼼꼼하게 쌓인 5만원권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 땀 흘려 일궈온 박 노인의 인생이 그 낡은 가방 속에서 빛을 발하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비웃음을 흘리던 직원들의 입이 딱 벌어졌고, 박 노인을 내쫓으려던 지점장은 들고 있던 서류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낡은 등산복 차림의 노인이 자신들이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거액을 현찰로 꺼내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노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그는 청년 딜러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자네, 아까 내가 말한 차 세대 오늘 바로 인도받을 수 있겠나? 돈은 걱정하지 말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전액 입금해 줄 테니. 박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전시장 전체를 압도하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쫓겨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껍데기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인생의 쓴맛을 보여줄 준비를 마친 거대한 호랑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돈의 정체를 알게 된 옆 매장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박 노인이 준비한 진짜 복수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사실 박 노인이 오늘 이 화려한 외제차 전시장을 찾은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자랑하고 싶어서도, 그저 좋은 차가 타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두 사람, 평생을 곁에서 고생만 시킨 아내와 이제 막 세상의 쓴맛을 보며 사업을 시작한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박 노인의 아내 영순 씨의 칠순이 되는 해입니다. 영순 씨는 박 노인이 이름 없는 막노동꾼이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의 곁을 한결같이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신혼 시절, 단칸방 월세를 내지 못해 주인집 눈치를 보며 밤새 울던 밤에도 영순 씨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꼭 성공할 거예요. 나는 당신 믿으니까 절대 기죽지 마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박 노인을 일으켜 세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향해 달려온 40년의 세월은 아내의 몸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나르며 시장 바닥에서 보낸 세월 탓에 영순 씨의 무릎 연골은 이미 닳아 없어졌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통증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혹시나 남편이 걱정할까봐 비가 오려나 봐요라며 웃어넘기던 아내였습니다. 박 노인은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세상에서 제일 푹신하고 조용한 차에 당신 태워서 전국 방방곡곡 꽃구경 시켜줄게. 박 노인이 수십 년 전 아내에게 했던 그 약속을 그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아들이 있었습니다. 박 노인의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성실했지만 요즘 세상은 성실함만으로 살아남기에는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큰 사기를 당해 위기에 처하자 아들은 밤낮 없이 뛰어다니느라 얼굴이 반쪽이 되어버렸습니다. 낡은 중고차를 끌고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무시당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박 노인은 자기가 대신 매를 맞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차가 곧 신용이라네요. 제 차를 보고는 거래처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씁쓸하게 웃으며 내뱉은 아들의 그 한마디가 박 노인의 가슴에 큰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박 노인은 오늘 큰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자신의 자산 중 일부를 헐어 아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선물을, 아들에게는 세상을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든든한 날개를 달아주고 싶었습니다. 박 노인은 오늘 아침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통장들과 수표 뭉치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선물해준 이제는 색이 바랜 낡은 등산복을 입었습니다. 이 옷은 그가 가장 힘든 순간마다 입었던 행운의 상징이었고 초심을 잊지 않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누가 봐도 그저 그런 노인이었지만 박 노인의 마음만은 억만장자보다 더 풍요롭고 설렜습니다. 영감, 비도 올 것 같은데 왜 등산복을 입고 나가요? 이왕 나가는 거 좋은 옷 좀 꺼내 입지. 영순 씨가 뒤에서 걱정스럽게 묻자 박 노인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이 옷이 제일 편해. 갔다 오면 당신 깜짝 놀랄 선물 하나 가져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 박 노인은 아내의 어깨를 한번 툭 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의 환한 미소를 떠올리며 걷는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박 노인이 도착한 외제차 전시장 앞. 번쩍이는 유리창 안으로 화려한 세단들이 보였습니다. 박 노인은 전시장에 들어가기 전 잠시 멈춰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비록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주머니 안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뜨거운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영순이 이 차 타면 무릎 아픈 것도 잊고 좋아하겠지. 우리 아들도 이제 당당하게 기 펴고 다닐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설레는 마음을 안고 매장 문을 열었을 때 박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차가운 멸시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과 옷으로만 판단하는 그 천박한 세상이 박 노인의 위대한 결심을 짓밟으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아직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장 행복해야 할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모욕적인 순간으로 바뀌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전시장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지만 그를 쳐다보는 딜러들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박 노인의 손에 들린 낡은 배낭. 그 안에는 사랑하는 이들의 운명을 바꿀 거액의 수표와 가족을 향한 헌신이 들어있었지만 사람들은 그저 그 낡은 가방에서 폐지 냄새가 날까봐 코를 막았습니다. 박 노인은 천천히 자신이 점 찍어 두었던 최고급 세단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내가 좋아할 검은색 대형 세단. 실례합니다. 이 차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박 노인이 최대한 정중하게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젊은 딜러의 앙칼진 소리였습니다. 이봐요, 할아버지. 거기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그 한마디에 박 노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거절당한 것보다 가족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오염된 것 같은 불쾌함이 그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여전히 인내했습니다. 그가 오늘 지불해야 할 대가는 돈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수모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노인은 젊은 딜러의 날카로운 고함에 멈칫하며 내밀었던 손을 거두었습니다. 전시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의 낡은 등산복은 더욱 초라해 보였고 그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구경거리라도 난 듯 차갑게 쏟아졌습니다. 딜러는 성큼성큼 다가와 박 노인의 앞을 가로막더니 행여나 먼지라도 묻었을까봐 전시장 차체를 손바닥으로 거칠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전시된 차들은 손님이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고가의 차량이라고요. 이 가죽 시트며 도색이며 땀이나 흙이라도 묻으면 저희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세요? 딱 봐도 차 살 형편은 아니신 것 같은데 왜 자꾸 미련을 가지세요? 여기 있는 차 한 대 값이면 할아버지 같은 분들은 평생을 먹고 살 텐데 괜히 구경한답시고 사고치지 마시고 어서 나가주세요. 박 노인은 딜러의 그 무례한 말투에도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내와 아들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참자, 조금만 참자. 좋은 차를 사려면 이 정도 고초는 겪을 수 있는 법이다. 박 노인은 애써 마음을 다독이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내가 차를 만지겠다고만 한 게 아니네. 나는 오늘 실제로 이 차를 사러 왔단 말이네. 이 모델이 가장 안전하고 승차감이 좋다고 해서 내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그래.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으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순 없겠나? 박 노인의 진심 어린 말에 돌아온 것은 칭찬이나 응대가 아니라 매장 전체를 울리는 비릿한 비웃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수입 세단을 둘러보던 젊은 부부와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한 여성이 박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요즘은 노인네들이 허풍이 늘었나 봐. 저 꼬락서니로 수억 원짜리 차를 사겠다고.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나 사 드시지.
자식들 등골 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냐? 정말 꼴불견이네. 여자의 날 선 목소리가 박 노인의 귀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딜러는 주변 손님들의 반응에 기세등등해진 듯 더욱 노골적으로 박 노인을 비하했습니다. 들으셨죠, 할아버지? 다른 손님들이 불쾌해하시잖아요. 할아버지가 여기서 이러시면 저희 영업 방해예요. 그리고 아내분 선물요. 아유, 할머니가 이런 차 타시면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어디서 빌려왔냐고 손가락질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지. 주제에 맞는 차를 사셔야죠. 저기 국도변에 나가면 중고차 매매단지 있잖아요. 거긴 할아버지 같은 분들한테 딱 맞는 낡은 트럭이나 경차 많으니까 거기로 가시라고요. 박 노인의 손등에 핏대가 솟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 자수성가한 그였고 누군가에게 구걸 한번 해본 적 없는 꼿꼿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딜러는 박 노인의 옷차림 하나로 그의 인생 전체를 무능하고 가난한 노인의 망상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박 노인은 낡은 등산 배낭의 끈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당장이라도 이 매장에 있는 차를 전부 쓸어 담을 수 있는 거액의 수표와 VVIP 카드가 들어있었지만 박 노인은 그것을 꺼내 보이며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들의 천박함이 어디까지인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게 이 매장의 방침인가 보군. 내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자네가 어떻게 확신하나? 박 노인의 묵직한 물음에 딜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확신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와요. 그냥 들어와서 에어컨 바람 쐬고 비싼 차 앉아보면서 대리만족 느끼는 분들. 제가 이 바닥에서만 5년을 굴렀어요. 신발만 봐도 이 사람이 차를 살 사람인지 푼돈이나 축낼 사람인지 다 안다고요. 할아버지, 그 등산화 밑창 다 다른 거 봐요. 그게 수억 원짜리 차 사러 온 사람의 신발입니까? 자꾸 고집 피우시면 저 정말 경비원 부를 겁니다. 곱게 말할 때 나가세요. 딜러는 이제 아예 박 노인의 어깨를 밀치며 출입구 쪽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은 밀려나면서도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딜러의 손길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전시장의 육중한 유리문 앞까지 밀려난 박 노인은 뒤를 돌아보며 전시된 검은색 세단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그 꿈이 사람의 욕심과 편견으로 가득 찬 이 공간에서 오염되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자네 말대로 내가 오늘 이 매장에서 차를 사는 일은 없을 거네. 하지만 명심하게. 오늘 자네가 쫓아낸 건 낡은 등산복을 입은 노인이 아니라 자네의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가장 큰 기회였다는 것을. 박 노인의 경고에도 딜러는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회는 제가 알아서 잡을 테니 할아버지는 어서 집에 가서 쉬세요. 딜러는 박 노인을 문 밖으로 내쫓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유리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어버렸습니다. 유리 너머로 딜러와 다른 손님들이 박 노인을 가리키며 낄낄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노인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홀로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70평생 수많은 시련을 겪어왔지만 오늘처럼 가슴이 아리고 자괴감이 드는 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흙먼지가 묻은 바지춤을 툭툭 털어내고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전시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은 아까 그 딜러가 저런 데나 가라며 손가락질했던 이 거리에서 가장 권위 있고 화려한 최고급 수입차 브랜드 매장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다시 한번 배낭을 고쳐 메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짓밟은 이들에게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예의가 얼마나 무거운 가치인지 보여주겠다는 거대한 결심이 박 노인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소금이 뿌려지고 유리문이 잠긴 첫 번째 매장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쏟아지는 한낮의 열기보다 박 노인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수치심이 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하다는 최고급 수입차 브랜드 전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아까 그 무례한 딜러가 구걸이나 하러 가라며
비아냥거렸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굳게 닫힌 거대한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전시장 안의 서늘한 냉기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동시에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박 노인을 향했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에 묻은 박 노인의 등산화 흙먼지는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고, 매장 안에 흐르던 우아한 클래식 음악마저 박 노인의 등장과 함께 멈춘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데스크에 앉아있던 세련된 차림의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박 노인을 맞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 저 노인네 좀 내보내봐. 옆집에서 쫓겨난 거 못 봤어? 라는 속삭임이 박 노인의 귀에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박 노인이 다시금 발길을 돌려나가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전시장 구석에서 서류 뭉치를 정리하던 한 청년이 박 노인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앳된 얼굴에 정장이 아직은 조금 어색해 보이는, 누가 봐도 이제 갓 입사한 신입 딜러였습니다. 주변 선배 딜러들이 청년의 소매를 붙잡으며 야, 가만히 있어. 냄새나는 노인네 상대에서 뭐해? 실적도 안 되라며 낮게 꾸짖었지만 청년은 그 손을 가볍게 뿌리치고 박 노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박 노인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혀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오늘 날씨가 참 덥죠? 밖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이쪽 시원한 소파로 모시겠습니다. 박 노인은 뜻밖의 환대에 당황하며 자신의 초라한 옷차림을 쳐다보았습니다. 청년, 내 옷 안 보이나? 흙도 묻고 땀 냄새도 날 텐데. 나 같은 노인네가 여기 들어와도 되는 건가? 박 노인의 씁쓸한 물음에 청년 딜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옷이 무슨 상관입니까? 저희 매장을 찾아주신 소중한 발걸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어르신이 입고 계신 그 등산복, 저희 아버지도 제일 아끼시는 옷이라 참 정겹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시원한 얼음물부터 한 잔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청년은 박 노인을 전시장에서도 가장 전망이 좋은 VIP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뒤에서 미쳤나봐. 저 노인네를 저기 앉히내라며 수군거렸지만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물컵을 받쳐들고 왔습니다. 박 노인은 청년이 건넨 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시원한 물줄기보다 자신을 한 인간으로 대우해주는 청년의 진심이 박 노인의 메마른 가슴을 먼저 적셨습니다. 박 노인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청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다른 직원들은 다 나를 피하는데 왜 자네만 이렇게 친절하게 구는 건가? 청년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들어온 지 이제 딱 한 달 된 신입입니다. 제가 배운 영업은 사람의 지갑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르신 눈빛을 뵈니 오늘 정말 소중한 분을 위해 차를 보러 오신 것 같아 제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박 노인은 청년의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준호라고 했나? 준호군, 사실 나는 옆 매장에서 아주 험한 꼴을 당하고 왔네. 늙고 초라하다는 이유로 소금까지 맞으며 쫓겨났지. 내가 정말 차를 살 능력이 없어 보이나? 박 노인이 넌지시 묻자 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이곳에 발을 들인 순간 어르신은 제게 가장 귀한 손님이십니다. 혹시 마음에 두신 차량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한 가장 자세하고 정직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 노인은 청년의 눈에서 거짓없는 진실을 읽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전시장 중앙에 놓인 아까 옆 매장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최고급 리무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격표에는 억 단위가 몇 번이나 바뀌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차, 우리 집사람이 타기에 아주 편안해 보이네.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이 타도 괜찮겠나? 준호는 기다렸다는 듯 차량의 사양과 안전장치,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담긴 서스펜션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은 청년의 설명을 들으며 아내 영순 씨가 2차 뒷좌석에 앉아 환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옆 매장의 딜러는 가죽 상하니 만지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준호는 직접 문을 열어주며 어르신, 가죽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직접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정말 편안하실 겁니다라며 박 노인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지점장과 고참 딜러들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입이라 사리 분별을 못하네. 저 노인네 비위 맞춰서 차 한 대라도 팔 줄 아나 보지. 시간 낭비도 정도껏 해야지 원. 하지만 박 노인의 귀에는 이제 그런 조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정성을 다해 자신을 대하는 이 청년 딜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잠시 생각을 정리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날카롭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군, 자네가 오늘 나에게 보여준 그 마음,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이제 알겠네. 박 노인은 어깨에 메고 있던 낡고 때 묻은 배낭을 테이블 위에 툭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가방이 테이블에 닿는 순간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전시장의 정막을 깼습니다.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박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노인은 천천히 배낭의 지퍼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호군, 오늘 자네의 실적은 내가 책임지겠네. 아니, 자네의 인생을 내가 오늘 바꿔주지. 박 노인의 손가락이 지퍼를 당기기 시작하자 틈새 사이로 믿을 수 없는 무언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시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 낡은 배낭으로 쏠렸습니다. 비웃던 직원들도 코를 막던 손님들도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박 노인의 손끝을 주시했습니다. 이제 곧 강남 한복판을 발칵 뒤집어 놓을 전설적인 사건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의 거친 손마디가 낡은 배낭의 지퍼를 잡았습니다. 지익하는 낮은 마찰음이 전시장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고요를 깨트리는 천둥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멀리서 비웃음을 흘리던 고참 딜러들은 여전히 저 안에 뭐가 들었겠어, 폐지나 낡은 신문지겠지라며 낄낄거렸지만 신입 딜러 준호만은 정중한 자세를 잃지 않고 박 노인의 손끝을 주시했습니다. 지퍼가 완전히 열리고 박 노인이 배낭의 입구를 양옆으로 벌렸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누런 배낭 안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신문지에 겹겹이 쌓여있던 뭉치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노란색 5만원권 다발들이었습니다. 한 뭉치, 두 뭉치. 박 노인이 무심하게 테이블 위로 꺼내놓는 현금 뭉치는 순식간에 산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금 뭉치 사이에서 박 노인은 낡은 지갑 하나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카드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칠이 벗겨진 낡은 가죽 지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짙은 검은색의 광택이 흐르는 카드. 그것은 대한민국 최상위 0.1%에게만 발급된다는 한도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전설의 VVIP 블랙카드였습니다. 전시장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정적을 넘어선 공포에 가까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박 노인을 거지 취급하며 코를 막았던 직원들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고 지점장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챙그랑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지만 누구 하나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박 노인은 당황하여 얼어붙은 신입 딜러 준호를 향해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군, 많이 놀랐나? 아까 내가 말했지. 자네의 그 마음씨가 오늘 자네의 인생을 바꿀 거라고. 자, 여기 있는 현금은 내가 오늘 당장 계약금으로 걸겠네.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이 카드로 긁어주게. 아까 내가 찍은 세대, 지금 바로 서류 준비해 줄 수 있겠나?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현금 뭉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돈의 액수보다 박 노인이 자신에게 보여준 신뢰의 무게에 압도당해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입니까? 이렇게 큰 돈을 저 같은 신입에게 맡기셔도 괜찮겠습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인자하게 웃으며 준호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사람은 옷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과 진심을 보고 믿는 법이라네.
자네는 오늘 이 거리에 있는 수많은 딜러 중에서 유일하게 나를 한 인간으로 대접해 주었어. 이 돈은 그 예의에 대한 정당한 대가일 뿐이니 사양 말고 밖에나. 그때였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지점장이 허둥지둥 달려와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가 많았습니다. 진작 제가 직접 모셨어야 했는데. 어서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신입이 뭘 알겠습니까? 제가 직접 최고의 조건으로 계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의 비굴한 태도에 박 노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 노인은 지점장의 인사를 받기는커녕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키게. 나는 자네랑 이야기할 마음 없네. 내 계약은 오직 이 김준호 군하고만 진행할 거니까. 자네는 가서 내 차에 먼지 하나 안 묻게 광택이나 내고 오게나. 지점장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변의 고참 딜러들을 째려보았습니다. 박 노인을 무시했던 고참 딜러들은 이미 구석에 처박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쫓아버린 그리고 무시했던 그 노인이 사실은 이 지역 일대의 빌딩 수채를 소유한 거물 자산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장 안의 공기는 이제 박 노인을 중심으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낡은 등산복에서 땀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던 손님들도 이제는 박 노인의 눈치만 살피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박 노인은 그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준호에게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자, 준호군. 시간이 없네. 오늘 안에 2차 세대를 모두 우리 집 앞마당에 배달해줘야겠어. 아내 칠순 생일 선물이라 늦으면 안 되거든. 할 수 있겠나? 박 노인의 말에 준호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오늘 해지기 전까지 가장 완벽한 상태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박 노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슬쩍 유리창 너머 옆 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자신을 소금 뿌려 쫓아냈던 그 거만한 딜러가 이쪽 매장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보고 창가에 달라붙어 입을 벌린 채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진정한 참교육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시장 중앙 테이블 위에는 이제 더 이상 낡은 배낭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 어떤 부자도 쉽게 보여주지 못할 압도적인 부의 실체가 쌓여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꺼내놓은 5만원권 다발들은 마치 황금으로 쌓은 성벽처럼 견고해 보였고 그 옆에 놓인 블랙카드는 차가운 빛을 내뿜으며 전시장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신입 딜러 준호의 손은 여전히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거액의 현금을 세는 것조차 버거운 듯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매장에서 박 노인을 소금 뿌려 쫓아냈던 그 딜러가 유리창 너머로 벌어지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홀린 듯 이쪽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테이블 위 현금 뭉치를 번갈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영감탱이가 진짜 돈이 있었다고. 저게 다 진짜 돈이야? 야, 김준호. 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저 노인네가 진짜 결제하겠대. 무례했던 딜러의 천박한 물음에 박 노인은 대답 대신 준호에게 블랙카드를 쓱 밀어주었습니다. 준호군, 뭘 그리 망설이나. 지금 당장 긁게나. 저 옆집 친구가 아주 궁금해하는 것 같으니 결제 문자가 이 매장 전체에 울려 퍼지게 말이야.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띠리릭 하는 짧은 비품과 함께 결제 승인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전시장 안의 모든 직원이 숨을 죽이고 단말기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결제 완료를 알리는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억 단위의 금액이 찍힌 영수증이 끝도 없이 뽑혀 나왔습니다. 자, 여기 세대 가격 전액 결제됐네. 그리고 준호군, 자네 고생했으니 이건 내 개인적으로 주는 보너스라고 생각하게. 박 노인은 현금 뭉치 중 몇 개를 준호의 품에 덥석 안겨주었습니다. 그 금액만 해도 웬만한 직장인의 연봉을 훌쩍 넘는 거금이었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옆 매장 딜러의 얼굴은
흑빛을 넘어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걷어찬 것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평생 실적을 단번에 채워주고도 남을 전설의 VVIP였다는 사실에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아까는 제가 정말 오해가 있어서 잠시 신뢰를 범했습니다. 저희 매장차가 훨씬 더 승차감도 좋고 옵션도 많은데 지금이라도 취소하시고 저희 쪽으로 오시면 제가 회장님으로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비굴하게 손바닥을 비비며 다가오는 딜러를 향해 박 노인은 싸늘한 눈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아까는 거지 냄새 난다며 소금을 뿌리던 자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나? 자네가 아까 내 아들을 무능하다고 했었지? 내 오늘 자네 지점장에게 전화를 한 통 걸어야겠군. 사람의 가치를 옷으로 매기는 자네 같은 사람이 계속 차를 팔면 이 브랜드의 품격이 어떻게 되겠나? 박 노인의 단호한 말에 딜러는 무릎을 썩썩 꿇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발 지점장님께만은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 이번 달에 실적 못 채우면 잘립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기회는 떠난 뒤였습니다. 이제 전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박 노인의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아까 코를 막았던 직원들은 이제 박 노인이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폴더처럼 접으며 인사하기 바빴고 지점장은 박 노인에게 최고급 샴페인을 대접하겠다며 연신굽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오직 신입 딜러 준호의 안내만을 받으며 계약 서류에 정중하게 서명을 마쳤습니다. 준호군, 오늘 자네가 내게 보여준 그 물 한 잔의 가치는 2차 세대 가격보다 훨씬 무거웠네. 앞으로도 그 마음 변하지 말게나. 사람은 높은 곳에 있을 때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니까. 박 노인의 묵직한 가르침이 전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매장 안은 숙연해졌고 비웃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 노인은 낡은 등산복 차림 그대로 수십억 원짜리 최고급 리무진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내리고는 자신을 배웅하는 준호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약속한 시간에 우리 집 마당으로 차들을 가져오게. 내 아내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자네도 같이 봐야 하지 않겠나? 리무진이 부드럽게 전시장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도 옆 매장 딜러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넋기 나간 표정으로 멀어지는 차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남 외제차 거리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사건은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겉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낡은 등산복 아래에서도 굴하지 않는 자부심과 타인을 향한 예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 노인이 집으로 돌아간 뒤 그 무례했던 딜러와 그 매장에는 박 노인이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철저한 참교육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노인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일개 지점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수입차 브랜드의 한국지사 전체를 관리하는 회장, 박 노인과 수십 년간 형님 동생하며 지내온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탄 리무진이 매장을 떠난 지 불과 10분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평화롭던 옆 매장, 즉 박 노인에게 소금을 뿌리며 쫓아냈던 그 매장 안으로 천둥 같은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박 회장님께 소금을 뿌렸어? 매장의 지점장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사무실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에 든 휴대폰에서는 본사 상무의 격노한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들릴 정도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박 노인을 내쫓고 기세등등하게 커피를 마시던 젊은 딜러, 김 대리는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리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점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 회장님이라니요? 아까 그 등산복 노인네 말씀이십니까? 지점장은 대답 대신 김 대리의 뺨을 후려갈길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이 멍청한 자식아, 내가 오늘 쫓아낸 분이 누군 줄 알아? 우리 브랜드가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전시장 부지 다 내주시고 본사 회장님하고 호영호제하시는 박건우 회장님이시다. 지금 본사에서 난리가 났어. 너 하나 때문에 한국지사 전체가 계약 해지당하게 생겼단 말이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김대리의 다리가 종이 인형처럼 풀썩 꺾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요. 그냥 땀 냄새 나는 노인네였는데. 옷도 다 해진 등산복이었는데. 하지만 후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점장은 김대리의 덜미를 잡아채듯 일으켜 세워 옆 매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박 노인은 이미 차를 타고 떠났지만 그곳에는 박 노인이 남기고 간 거대한 현금 뭉치와 계약 서류들이 여전히 빛을 발하며 승리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옆 매장 지점장은 박 노인의 계약을 체결한 신입 딜러 준호 앞에 서서 비굴하게 손을 모았습니다. 이보게, 김준호 씨. 박 회장님 어디로 가셨나? 제발 연락 한 번만 취해주게. 내가 직접 가서 빌어야 해. 이 멍청한 딜러놈도 데려왔으니 회장님 화 풀리실 때까지 멍석이라도 깔고 누울 테니 제발. 준호는 아까 자신을 무시하던 경쟁사 지점장의 처참한 모습에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댁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옷으로 보는 눈은 차를 팔 자격이 없으니 오늘부로 그 눈을 씻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본사 임원들이 탄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매장 앞에 급제동하며 멈춰 섰습니다. 본사 상무부터 시작해 내로라 하는 간부들이 줄줄이 내려 매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김대리를 보자마자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너 오늘부로 해고야. 아니, 해고로 끝날 줄 알아. 내 놈의 무례함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입은 손실 끝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거다. 감히 누구를 건드려. 김대리는 이제 바닥을 기어다니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까 그와 함께 박 노인을 비웃었던 손님들도 어느새 자취를 감추었고 매장 안의 다른 직원들도 행여나 불똥이 튈까봐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점장은 옆 매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박 노인이 앉았던 소파를 향해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 비굴한 모습은 아까 박 노인을 향해 중고차 매장이나 가라며 소리치던 그 기세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수입차 거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낡은 등산복 차림의 거물 자산가가 벌인 참교육 사건을 이야기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평소 돈 좀 있다고 남을 무시하던 사람들도 박 노인의 사연을 듣고는 자신들의 행실을 되돌아보며 몸을 사렸습니다. 박 노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원한 건 그들의 비굴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의, 그 당연한 진리를 세상에 다시 한번 새겨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회장님, 본사 지점장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서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운전기사의 물음에 박 노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버려 두게. 오늘 내 아내 칠순 잔치에 그런 사람들 드리고 싶지 않네. 선물 받은 차 세대가 도착하면 그 청년 딜러만 안으로 들여서 같이 밥 한 끼 대접하게나. 진짜 대우받아야 할 사람은 그 청년이니까. 박 노인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명령의 차 안에는 묘한 감동이 흘렀습니다. 낡은 등산복 아래 감춰져 있던 박 노인의 진짜 분은 수십억 원의 현금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흔들리지 않는 인품이었습니다. 이제 곧 박 노인의 집 앞마당에서는 그 어떤 명품보다 화려하고 감동적인 칠순 잔치가 시작될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의 집 마당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아내가 정성껏 가꾼 상추와 고추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고 낡은 평상 위에는 칠순 잔치를 위해 준비한 떡과 과일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등산복 차림 그대로 집으로 돌아온 박 노인을 보며 아내 영순 씨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마중을 나왔습니다. 영감, 선물은 어떻게 됐어요? 빈손으로 온 걸 보니 또 어디서 헛물만 켜고 온 모양이네. 괜찮아요. 우리 형편에 무슨 선물이요? 그냥 당신 건강하게 옆에 있어주는 게 제일 큰 선물이지.
영순 씨는 남편의 낡은 등산복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더니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리무진과 SUV, 그리고 날렵한 세단까지 총 3대의 차량이 줄지어 박 노인의 집 앞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신입 딜러 준호였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차 키 3개를 받쳐들고 박 노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약속하신 대로 가장 완벽한 상태로 3대 모두 인도해드렸습니다. 사모님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순 씨와 뒤늦게 달려온 아들은 눈앞에 펼쳐진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번쩍이는 차체 위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은 눈부시게 찬란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비싼 차들을 대체 어떻게? 박 노인은 아들의 어깨를 든든하게 짚으며 평생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진심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너도 알다시피 내 아버지는 평생 막노동판에서 이 등산복 한 벌로 버텨온 사람이다. 사람들은 이 옷만 보고 나를 거지 취급하고 내 자식인 너까지 무능하다고 욕하더구나.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 땀 흘려 일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겉모습으로 남을 짓밟는 그들의 마음이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이지. 박 노인은 아내 영순 씨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40년 전 당신이 시장에서 이 등산복 사주면서 그랬지? 이 옷 입고 꼭 성공하라고. 나 오늘 이 옷 입고 가서 당신하고 약속 지켰어. 무릎 아픈 당신을 위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차를 샀고 우리 아들기 펴고 살 수 있게 든든한 발판도 마련했네. 이게 다 당신이 내 곁을 지켜준 덕분이야. 영순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차 한 대의 가격이 얼마인지보다 자신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를 평생의 약속으로 간직해온 남편의 그 깊은 사랑이 가슴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아들 역시 아버지가 오늘 겪었을 수모를 짐작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에 3단의 키를 쥐어주며 덧붙였습니다. 아들아, 차는 내 신분을 증명해주는 도구가 아니다. 이 차를 타고 거래처에 가든 어디를 가든 늘 기억해라. 아버지가 낡은 등산복을 입고 현장을 누빌 때의 그 땀방울이 이 핸들 안에 녹아있다는 것을. 남을 무시하지 말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진짜 부자의 품격이란다. 마당에 모인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옆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신입 딜러 준호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는 오늘 수십억 원의 계약을 따낸 것보다 더 값진 인생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돈은 사람의 생활을 편하게 해줄 뿐,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의 인품과 진심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박 노인은 준호를 불러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 아내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구먼. 고맘대, 준호군. 자네 같은 청년이 이 나라의 미래야. 박 노인의 칭찬에 준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화려한 전시장에서는 멸시와 조롱이 가득했지만 낡은 등산복 노신사의 소박한 집 마당에는 그 어떤 명품보다 고귀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랑과 예의 그리고 감사가 어우러진 이 칠순 잔치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박 노인은 새로 산 리무진의 뒷좌석에 아내를 태우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영순 씨는 아유 영감. 진짜 구름 위에 앉아있는 것 같네라며 소녀처럼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 노인은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낡은 등산복은 여전히 그의 몸에 걸쳐져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임금의 비단 옷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의 집 마당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동안 화려한 전광판이 빛나던 외제차 거리에는 차가운 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에게 소금을 뿌리며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던 김 대리는 본사의 섰을 펄언 징계위원회 앞에 섰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몸에 딱 맞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는 몸뚱이를 감추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손님을 모욕하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 죄,
우리 회사는 결코 묵고할 수 없다. 오늘부로 김 대리를 파면 조치한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박 회장님과의 파트너십이 결렬될 경우 발생하는 수백억 원대의 손실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본사 상무의 차가운 선고에 김 대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그를 감싸줄 동료도, 함께 웃어주던 손님도 없었습니다. 남을 무시하며 얻었던 그 찰나의 우월감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그의 인생 전체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매장의 지점장 역시 관리 소홀의 책임을 지고 한직으로 물러나야 했으며, 그 지점은 한동안 사람 차별하는 곳이라는 낙인이 찍혀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반면 박 노인의 진심을 알아본 신입 딜러 준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박 노인은 단순히 차를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준호가 일하는 브랜드 본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그의 인품을 극찬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청년이네. 이런 인재가 회사의 얼굴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박 노인의 추천 한마디에 준호는 입사 한 달 만에 초고속 승진의 기회를 잡았고 올해의 최우수 사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성공의 취기보다 박 노인이 남긴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는 그 후로도 매장을 찾는 모든 손님을, 그가 입은 옷이 무엇이든, 그가 어떤 신발을 신었든 한결같이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준호의 진심이 소문이 나면서 그의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그는 업계에서 전설적인 존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박 노인은 다시 그 거리를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선물해준 낡은 등산복이 아닌 아들과 며느리가 칠순 선물로 해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세월의 때가 묻은 낡은 배낭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준호의 매장 앞에 잠시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드는 준호를 보며 박 노인은 인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쫓겨났던 옆 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매장 안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전시차들을 보며 박 노인은 나직하게 은졸였습니다. 사람은 그릇이라네. 비단 옷을 입었다고 금그릇이 되는 게 아니고 무명 옷을 입었다고 흙그릇이 되는 게 아니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진짜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법이지. 오늘 우리 사회는 사람의 껍데기를 보고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의 인생을 재단하곤 합니다. 비싼 아파트, 화려한 자동차, 명품 가방이 그 사람의 계급인 양착각하며 사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 노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짜 힘은 지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인간에 대한 예의와 굽히지 않는 자부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혹은 낡은 옷차림 때문에 스스로 기죽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이 정한 가격표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그 고단하고 성실했던 세월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훈장입니다. 박 노인의 낡은 등산복이 최고급 리무진보다 더 찬란하게 빛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긴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시원한 바람 한 줄기, 따뜻한 위로한 조각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성실히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박 노인처럼 빛나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자산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고 따뜻한 인생의 지혜를 담은 사연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자, 이제 박 노인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새 차를 타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길을 떠납니다. 그의 등산복은 바람에 펄럭이지만 그 안의 심장은 청년보다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박 노인처럼 당당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뭉클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